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22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디램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디램의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더 빨리 다시 또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도 못하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삶을 더 살아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의 수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는 계속 수요가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뭔가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은 뭐 지속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쪽을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반도체 현재에 가지고 있는 위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중요한 뭔가 그 먹거리가 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역시 그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 점차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반도체 굴기가 약간 좀 꺾인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래도 중국은 반도체를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은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발언이라든지 회의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역시 반도체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백신 가능성을 점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스푸트니크 V죠. 예,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도입할 그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송영길 의원인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당권 주자하고 뭐 대선 주자 두 명이 그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부에서 이미 지금 러시아 백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밝히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뭐 민주당 측 인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뭐 이쪽 계열의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FDA에서 승인이 당연히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을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이쪽에서 충분히 다 팔아먹고 나서 뭐 나중에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효과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성이 좀 담보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백신이 처음 개발되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이쪽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백신 계약을 서둘러야 된다, 뭐 야당 쪽에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정부 쪽 인사들이나 어떤 그 방역 관련한 그 인사들이 했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백신의 100% 안정성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백신 도입은 서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처럼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백신을 서둘 필요가 없다고 그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백신이 빨리 공급이 되고 백신 접종을 해야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조금 그 어떤 성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정부에서 조금 그 슬기로운 해법을 좀 찾아보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 백신을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미국하고 백신 스와프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 뭐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긴 한데 미국과 어떤 그 협상을 잘 해가지고 또 그쪽에 백신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지 않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 뭐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지 않은 국가들은 입국을 금지시킨다고까지 하니까는 무역이나 이런 것 쪽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뭐 정부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지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빨리 좀 백신을 접종을 해서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잘 되는 그런 그 업종이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이제는 뭐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그리고 등락을 반복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제약업종의 흐름의 움직임에 거의 좀 좌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물론 다른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들의 움직임도 따라갔습니다만은 개별주의 움직임에 그 영향을 받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미국 시장이죠.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한국이 버텼어요. 그리고 장중 흐름은 역시 수급적인 흐름, 특히 선물 쪽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개별주의 강세가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나 이쪽은 대형주가 움직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개별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했죠.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상승을 했어요. 초반 상승 출발했고 뭐 반등도 강하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좀 장중에 쭉 빠지면서 약하게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보시면은 역시 제약업종 바이오 쪽의 움직임에 거의 흐름이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제약은 그래도 장중의 움직임은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이 컸어요. 어제 미국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의 움직임은 역시 수급적으로 특히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움직임 그리고 또 코스피에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기관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시장은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개별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 개별주들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피 개별주들 이쪽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자, 코스피 대형주는 상당히 약했죠. 그래도 뭐 중소형주가 지수를 그나마 버티게 만들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깜짝 이벤트입니다. 봉수선생 플러스 5일 이벤트인데요. 어제죠. 수산 INT를 플러스 40% 수익 매도를 했고요. 덕성우선주는 230%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300%까지 갔는데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덕성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더 밀리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담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유한 종목들도 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 봉수전생 서비스를 결제를 하시면은 1개월당 5일씩 플러스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수선생 현물 채팅 방송은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LG 디스플레이 TCK. LG 디스플레이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매매. TCK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접근. 똑같죠?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TCK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보면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매도하고 다시 보자. 이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 가지고 완전히 흑자전을 했다,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를 이용한 대응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120선 이하까지 밀렸을 때 그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CK 같은 경우에는, 자, TCK 여기 있네요. 이 종목도 이미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던지고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한번 던지고 단기 매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보려면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갑자기 크게 밀리면서 밀린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지수가 강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정도에도 단기 매매는 가능한데요. 웬만하면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120선 이하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탄력을 이용해서 짧게 대응하고 싶다고 하면은 역시 뮤직 11선 위에서 적당히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결과 수산 INT, SK증권 우선주, 대교 우선주 B 이렇게 적었는데요. 수산 INT하고 SK증권 우선주는 어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교 우선주 B는 오늘 10% 매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산 INT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40% 매도를 했어요. 이게 거의 100% 근처까지 갔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욕심이 있었습니다.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밀리다가 본전까지 오면은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수익 매도를 했고요. 계속 밀리면은 아래쪽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겠죠. 아직은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증권 우선주는 어제 매도를 했어요. 종가에 매도를 했는데 플러스 13% 정도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고요. 대안 종목, 대안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짧게 수익 매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대교 우선주 B, 우선주죠. 이 종목은 사실 좀 아쉬워요. 30%까지 갔었는데 조금 더 끌고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밀리니까 일단 오늘은 기준가로 제시한 플러스 10%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익 매도를 했고요. 더 밀리면은 다시 한번 접근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종목들을 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당히 수익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덕성우선주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지금 보유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 종목도 30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00% 이상이죠. 더 밀리면은 200% 정도 수익 매도를 하고, 밀리면은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볼 생각이고요.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200% 이상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중기 종목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기 종목 나머지 보유한 종목들도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지금 외수가에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중기든 단기든 계속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는 조정이 가능한데요. 고점 돌파도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중기는 박스권이라고 보고요. 자, 대응 전략, 파생은 장중 단타가 좋고요. 현물은 바이어, 정치인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빠진 게 아니거든요. 탄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수를 속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장중에 단타를 하시는 게 파생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매매를 하시면 좋고요.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역시 박스권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이 박스권을 크게 훼손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현물은 그에 맞게 적당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현물은 정치인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고르시면 되니까, 코로나는 결국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을 잘 공략을 해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은 되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4월 22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